안녕? 오늘은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우리가 예전에만 해도,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집 근처에 약수터에서 물을 떠먹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다들 그냥 물을 사 먹잖아. 어, 아니면 정수기에서 마시는 집도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수기를 놓을 공간도 집에 여의치 않고 그래서 많이들 사 먹는데, 거기에 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한번 같이 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아닌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지 생수를 살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내가 처음에 봤던 거는 이거였어. TV조선 산림구단의 만물산에 나왔던 이야기를 누가 짤방으로 잘 정리해서 올려놨던 건데, 지금 보면 좋은 생수를 고르는 방법이라면서 소개하고 있어. 같이 한번 보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수라고 생각하는 먹는 샘물이다. 제품 품명에 먹는 샘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 보면 제품 품목명에 먹는 생물과 또 다른 혼합 음료가 있어. 자연 형태의 먹는 샘물, 인공 형태의 혼합 음료. 먹는 샘물은 지하수나 용천수 등의 샘물을 음용용으로 제조한 물로 자연 형태의 생수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면 생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혼합 음료라고 적힌 품목이 있다. 겉보기에는 생수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제품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다음 보면 혼합 음료는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은 것이다. 지하수나 수돗물을 물리, 화학적 살균과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즉, 먹는 샘물은 미네랄이 함유된 자연샘물에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고, 혼합 음료는 합성 미네랄이 첨가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먹는 샘물은 환경부, 혼합 음료는 식약처, 또 혼합 음료는 먹는 물 관리법과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실제 먹는 샘물은 원소의 경우 46개 항목을, 생산된 제품은 50개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하지만 혼합 음료는 8개 항목을 검사할 뿐이다. 먹는 샘물에 비해 통과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문제는 상품의 디자인이다. 검사 기준이 엄격히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지만 눈으로만 봐서는 생수 디자인과 다를 바 없는 먹는 샘물로 혼동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품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목소리도 뭐뭐워터, 땡땡수 등의 이름으로 생수와 비슷한 형태의 다양한 혼합 음료가 여전히 시중에 시판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수를 마트에서 사다 먹는다는 김모 씨는 다 같은 생수인 줄 알고 있었다며 여태 혼합 음료를 생수로 알고 구매해왔다고 말했다. 소비자 배모 씨도 차이점을 전혀 몰랐다며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글쎄, 근데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 글을 보고 나도 처음에는 진짜 이런 게? 와, 나도 몰랐는데? 하면서 막 되게 나도 다음에 알아볼 때 잘 보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생수와 혼합 음료의 차이를 안다고 손치더라도 과연 여기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더 안 좋다를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제작된 짤방을 보면은 혼합 음료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우리가 마시는 같은 물이지만 혼합 음료는 상당히 화학적 첨가물도 많고 우리 몸에는 뭔가 안 좋고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반면, 생수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되게 자연적이고 우리 몸에 해가 안 가고
혼합샘물보다는 월등히 좋다는 이미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럼 같이 나랑 같이 이걸 읽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내 말은 실제로 먹는 샘물이 혼합 음료보다 정말 이렇게 월등하다고 말할 만큼, 예를 들면 뭐 혼합 음료를 먹으면 우리가 거기에 발암 물질이 있거나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그러는데 샘물은 아니다. 그 정도의 극명한 차이가 있느냐가 일단 의문점이고,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여기 보면 어디야? 그치, 여기 보면 뭐 자연 형태, 일단 그거는 인정해. 자연 형태의 것이 몸에 좋을 수 있어. 그게 유해하지 않은 거였다면, 예를 들어서는 합성 조미료가 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G. 자연 형태의 조미료가 합성 조미료보다 몸에 더 좋다고 막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워낙 거기에 대해서 합성 조미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냐에 대해서는 워낙 찬반의 토론이 심한 가운데 아직 확실하게 합성 조미료는 안 돼 라고 나온 게 없어. 왜냐하면 그랬다면 판매 금지가 됐겠지? 몸에 안 좋다면.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자연 형태의 것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조미료보다는 맛을 떠나서 우리 몸에 좋을,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먹어왔던 거니까. 자연 형태의 것들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일단 안정성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보면 봐봐, 생수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혼합 음료는 다른 제품이다. 그치? 다른 제품이지만 이게 과연 덜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아까 조미료와 같이 이건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야. 과연 정말 혼합 음료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먹는 생물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혼합 음료는 증류수 알지?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지. 정말 깨끗한 물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이야, 물. 순수 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먹는 물은 안에 무기질이든지 철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함량이 돼 있거든. 우리 몸에 필요한 또 영양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함량돼 있는데 증류수는 진짜 순수한 물밖에 없어. 그래서 과학 시간에 실험할 때 증류수를 쓰지. 왜냐하면 순수 물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시험 결과가 변질될 가능성이 없잖아. 근데 이런 증류수에다가 첨가물을 넣은 거야. 첨가물은 뭐냐면, 증류수만 있으면 정말 물밖에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샘물에 있는 그런 뭐 철분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것들, 한마디로 그거라고 보면 돼. 비타민 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요리해서 먹는 음식에는 거기도 다 비타민이 있잖아. 근데 굳이 우리가 비타민 약을 만들어서 섭취를 하는 이유도, 그 비타민 약들은 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자연 생태계에 있는 비타민 것들, 비타민이 아니고.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잖아. 그것처럼 증류수에 그런 미네랄, 철분들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물을 만든 거야. 지하수나 수돗물을 물리, 화학적 살균과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즉, 먹는 샘물은 미네랄 함량이 함유된 자연 샘물에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고, 혼합 음료는 합성 미네랄이 첨가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글을 보면 그래, 그럼 미네랄은 그냥 자연적인 거고 혼합 음료는 되게 화학적인 거구나, 이렇게 해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옆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그냥 마실 수는 있어. 근데 마시지 않잖아, 사람들이. 아니, 마시기도 해. 근데 더럽잖아. 거기 미생물도 있고, 뭐 벌레들도 있을 수 있고, 각종 흙먼지에, 그런 자연 상태의 것들도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 한마디로 자연에서 먹는 샘물이라고 무조건 그걸 그냥 퍼와서 갖다 파는 거면은 얘들은 뭐 돈이 그냥 남는 장사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지하 안반수에 지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하에서 지하수를 뽑아내서 그거를 정제 과정을 거쳐 정수기를 통과시켜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파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그럼 그렇게 깨끗하게 정수하는 과정이 화학물질이 안 들어갔다고 보증을 할 수가 있나 그거? 그지? 그렇게 확답지어서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실제 먹는 샘물은 원수의 경우, 원수가 그거지 아까? 예를 들면 지하 안반수라고 해서 지하에서 뽑아온 물의 경우 46개 항목을 일단 테스트해.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50개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먹는 샘물은 뽑은 경우, 그러니까 지하에서 뽑은 원수의 경우는 46개 항목을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생산된 제품은, 그러니까 이 원수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물리적, 화학적 과정으로 정수시킨다고 했지. 정수를 시켜서 시제품 모델로 만들어냈을 때 정수를 거친 샘물은 50개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하지만 혼합음료는 8개. 먹는 샘물에 비해 통과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근데 난 이거를 딱 읽었을 때 봐봐. 먹는 샘물은 46개? 그리고 우리가 살 때 먹는 샘물이라고 표기된 것들은 50개 항목을 검사해서 나온 샘물이야. 근데 혼합음료는 8개밖에 검사하네. 그럼 본질적으로 먹는 샘물에 안 좋은 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50개의 항목을 테스트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는지,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50개라는 항목에 일일이 다 해야 안전하다는 거고, 혼합음료는 8개 항목만 검사하면 그냥 안전함이 보증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먹는 샘물은 환경부, 혼합음료는 식약처라고 하지만 환경부와 식약처의 기준이 인간이 음용할 수 있는 물에 대한 기준이 다르진 않다는 거지. 어느 수준에, 예를 들면 100%가 정말 최고 깨끗한 물이야. 그러면 환경부는 테스트를 해서 70점 이상만 되면은 판매를 허락하고, 식약처는 뭐 60점 이상을 되면 허락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둘 다 어차피 먹는 거의 기준은 같아. 근데 왜 이러느냐? 샘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에서 뽑아온 자연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 불순물들이 정말 많이 섞여 있단 말이야. 거기다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샘물 근처에 예를 들면 뭐 유황온천이 흘러가지고 그런 유황 성분이 흘러 들어갔다, 아니면 거기가 철지대라서 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뭔가 중금속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야 할 것이고, 혼합음료는 아까 얘기한 증류수, 정말 깨끗한, 그 깨끗하다는 말은 그 불순물이 아예 없다는 거야. 불순물이 아예 없다고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깨끗한 거란 뜻이야. 그 깨끗한 거를 거기에 그냥 넣은 거니까 화학적으로 8개 항목만 검사하면 얘는 안정성을 입증받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안정성에 대해서는 50개 항목을 테스트해서 검증이 된 것보다는 8개 항목만 테스트하면 안정성이 검증되는 애가 훨씬 더 안정성은 있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걸 구별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소비자는 소비자 개개인의 소비 성향이 있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나는 먹는 샘물이 좋아. 아니면 나는 혼합 음료가 좋아한데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잘 못 찾아. 그럼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지잖아. 그런 거는 법적으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확실히 딱딱 나누는 게 좋긴 하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되게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생수에 관한 기사들을 찾기 시작했어. 같이 한번 보자. 나도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생수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이상으로 거듭났다. 커피, 와인, 치즈처럼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 생수에 구현한 궁금증을 풀기. 물 자원의 고갈로 물이 사치품으로 변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각국의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물 자원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등급이 없던 물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약자를 위한 물, 술과 함께 즐기면서 마시는 물,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대중적인 물 등으로 나뉘게 됐다. 자, 여기서 또 이 기사도 좋은 생수를 얘기하지. 좋은 생수는 바로 이런 물. 세계적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약 알칼리성을 띠며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좋은 생수라고 평한다. 미네랄은 물맛과 면역력을 좋게 하고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알칼리수는 위산 과다와 위염, 변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용존 산소량의 중요성은 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의 저자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용존 산소가 풍부한 생수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수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산소를 직접 섭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용존 산소는 보통 5ppm이지만 더 많이 녹아있을수록 좋다고 했다. 생수 분자는 육각형을 띨수록 좋다. 우리 몸의 물 분자의 약 60%는 육각수다. 마시는 물이 몸속 물 분자의 구조와 같으면 흡수가 잘 돼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고 신진대사 및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수가 무조건 좋다. 수입 프리미엄 생수에 이어 최근에는 기능성 생수까지 가세했다. 기능성 생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쓰는 용어로 추측된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에 물리적 또는 정기적 분해를 가하거나 화학적 환원제를 첨가해 물이 갖고 있던 고유의 pH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게 막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겠지. 뭐 노인들을 위한 술, 술에 타먹으면 맛있는 술, 막 이런 약간 이런 거는 근데 뭔가 그냥 그 광고적 효과를 노린 일종의 과장 광고 그냥 말 갖다 붙이기식의 그런 것 같기도 해.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프리미엄 생수와 기능성 생수는 비싸다.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유는 안정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러면서 환경보건처 분야 저널 EHP의 논평을 보면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수돗물보다 위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 유럽의 경우 정부가 관리하는 수돗물이 일반 기업 생수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55개 항목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생수는 물맛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수돗물과 생수 맛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근데 이거는 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수돗물은 확실히 왜 수돗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돗물 관리하는 곳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다량의 염소가 염소 자체가 이제 뭐라고 하지? 소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소를 많이 넣는단 말이야. 물론 염소는 공기 중에 잘 날아가. 그래서 그런 말은 내가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하신 적 있어. 수돗물을 받아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럼 왜 염소 성분이 다 날아간대 공기 중에. 그리고 나서 마시면은 그게 제일 깨끗한 물이다. 검증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마시기 어렵잖아. 근데 수돗물 마셔보면 실제로 비린 맛이 나. 염소거 맛이. 생수랑 수돗물은 바로 마셔보면 수돗물을 바로
받은 수돗물을 마셔보면 맛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리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아리수는 깨끗하지. 왜냐하면 155개 항목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못 믿는 것은 수도관이야, 관. 우리가 수도관을 얼마나 오래된 걸 쓰겠어. 요즘에도 수도관이 노후화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엊그제는 뭐 되게 온수 공급관이 터져가지고 막 한 분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막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관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물질들이 녹아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관도 더럽지. 그리고 우리가 싱크대든 화장실에 있던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돗물을 꺼리는 거지. 나는 그게 이유라고 봐. 수돗물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수돗물이 더럽다기보다는 그 관을 못 믿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 관과 지금 우리 집에서 받을 때 그 수도꼭지의 청결함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좀 공감이 가진 않네. 뚝소리 나게 생수를 고르기. 제품마다 고유의 특성이 다르니 직접 마셔보고 자신의 몸에 잘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 특별히 글쎄, 물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셨는데 어떤 건 몸에 막 엄청 받아서, 우와, 막 이러고, 어떤 거는, 막 식중독 걸리듯이 뭐 토를 한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이 사람 말도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먹는 샘물이든 아니면 혼합음료든 간에 안전성에 관해서는 기준치를 테스트를 통과된 검증된 상태에서 팔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미네랄 이런 게 물맛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건 마셔보고 그렇게 해라. 일례로 내가 G-25의 편의점에서 내가 그 편의점 표 생수를 마신 적이 있거든. 이거 딱 한 번 사 먹고 절대 안 먹어. 아마 그거는 되게 싸게 나온 거기 때문에 혼합음료일 거야. 왜냐면 자연 안반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먹는 샘물이 비쌀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걔들은 실제로 그 물이 있는 수자원이 있는 그 진원지에 직접 가서 토구를 하던 안반을 그렇게 뚫어서 그걸 뽑아 올려서 물을 거기서 다시 공장까지 트럭에 실어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재처리를 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냥 그 음용수는 먹는 샘물이 아닌 혼합음료는 그냥 증류수에다가 화학적 처리를 한 증류수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동비가 없지. 그냥 증류수에 미네랄 이런 거를 화학 첨가물을 넣으면 끝이야. 훨씬 간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혼합음료였어. 근데 딱 먹으니까 플라스틱 맛이 나, 물에서. 그 플라스틱 용기의 그 맛이 너무 나는 거야, 진짜. 역겹게. 그래서 절대 안 마시거든. 다른 걸 사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대에 비슷한 다른 물도 똑같이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난 어차피 비싼 물은 사 먹지 않거든. 그게 굳이 막 비싼 그런 물이나 삼다 그런 물이나 그런 게 우리 몸에 뭐 그렇게 좋을까 싶은 마음이, 난 그냥 저렴한 걸로 사 먹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걔들이 너무 재처리를 하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네랄 함량이 너무 적다든지, 그래서 너무 플레인한, 너무 기본적인 아무 맛도 안 나는 물맛에 그런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근데 정말 아니었어. 그리고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가 본 선택 가이드야. 생수에 대한 선택 가이드. 유형을 확인한다. 생수 라벨을 보고 혼합음료인지 먹는 샘물인지. 아까 얘기했죠. 혼합음료는 미네랄 성분이 없는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은 제품. 먹는 샘물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일반적인 생수.
내추럴 여부하리. 이것도 좋아. 왜냐하면 최소 여과 과정을 거치면 제품에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오존 살균 처리 등을 한 제품은 미네랄 워터로만 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차이지. 최소 여과 과정을 거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설악산에서 샘물을 뽑아왔어. 그리고 처음에는 46개 테스트를 한다고 했지. 그리고 팔 때는 50개? 50개 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46개를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거의 다 거의 다 통과가 됐어. 그러니까 원래 되게 깨끗한 물인 거지. 자연적으로도 설악산의 물이 되게 깨끗한 물이었다고 가정을 해. 그래서 46개를 다 통과했어. 그러면 나머지 4개만, 그러니까 나머지 4개가 아니지. 나머지 50개를 따로 하지만 거기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50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별도의 큰 화학적 처리가 필요 없어. 그냥 굵직굵직한 물리적인 필터, 미생물이라든지 벌레 이런 것만 걸러주는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깨끗한 물이면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표기할 수가 있어. 최소 여과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연적인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표기한 제품을 사 먹는 게 최고야. 이게 가장 자연계에 가까운 그런 물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품 라벨에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를 사면 돼. 반면에 오존 살균 처리 등을 한 제품은 미네랄 워터라고만 표기를 해야 된다. 오존도 아까 우리 수돗물은 염소라고 했지. 오존도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한 살균 성분이 있는 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내추럴을 붙일 순 없고 미네랄 워터로만 표기를 해야 돼. 잠재적 발암 물질인 불온산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오존 살균 처리나 또 그 외의 처리 등을 여러 단계를 또 거쳐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뽑아온 물이 깨끗하지 않다면 설악산의 물을 뽑아왔어. 근데 46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10가지도 통과 못했어. 그럼 물이 되게 더럽다는 뜻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거 물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걸 정제해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오존 살균이든 또 다른 살균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 그걸 할 때 미네랄 워터로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이런 살균 등을 거칠 때 잠재적 발암 물질인 불온산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안전한 것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고르는 게 제일 낫겠지. 먹는 샘물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성분 확인. 생수용기에는 칼슘, 나트륨 등 4가지 무기질 성분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을수록 쓴맛이 강해지고 적게 포함될수록 단맛이 느껴진다. 칼슘 함량이 높아도 쓴맛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다고 해서 이 마그네슘이나 다른 무기질, 나트륨이나 칼슘이 적게 포함된 물이 맛은 좋겠지. 왜냐하면 쓴맛이 약해지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쓴맛을 싫어한다고 가정을 하면, 하지만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 그지? 왜냐면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섭취한다고 하면 필수 성분인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런 거는 또 적으면 막 우리 근육 떨림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근육이 떨리고 이런 거는 보통 마그네슘 결핍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걸 읽어보면 딱 여기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아낸 거는 혼합음료는 화학적 처리를 한 거, 증류수에서 통해서 먹는 샘물은 자연 상태인 물을 가져와서 정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건데, 먹는 샘물을 고를 때는 아무래도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표기되어 있는 거를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자. 생수를 사는 당신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많은 브랜드, 하지만 그물이 그물. 지난해 7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거 언제 거야? 2013년도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산 생수만 20여 종, 수입 생수까지 더하면 30종이 넘는다. 그리고 가격도 다르다. 근데 이 기사에서 하는 말은 그물이 그물일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말 기준 환경부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 허가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모두 67개 제조업체가 67개 수원지에서 생수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한 곳의 수원지에서 여러 브랜드의 생수가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말이지. 67개의 생물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막 다른 67개 다른 지역에서 샘물을 뽑아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여러 브랜드가 예를 들면 설악산에서만 뽑아가는 브랜드가 한 50개, 60개가 되는 거지 이제 막. 봐봐 여기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수원지는 이동 크리스탈, 롯데 아이시스, 풀무원, 뭐 충북 청원군은 또 롯데 홈플러스, 뭐 킴스, 뭐 이렇게 보통 한 군데 수원지에서 뭐 한 5, 6개의 업체들이 확 다 뽑아간다 이거지 똑같은 곳에서. 그러면서 7월 10일 문화보도에 따르면 똑같은 지역에서 물을 뽑아와서 만든 회사인데 회사만 달라. 롯데마트 기준 롯데 아이시스 블루는 770원인데 같은 지역을 물로 만들었는데 깊은 산 맑은 물은 550원에 불과했다. 브랜드 값이라 이거지. 이건 또 PB 제품이니까. 비싸다고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게 아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수질분석본부에 의뢰해 국내외 생수 15종의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가격이 싸다고 미네랄 함량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또 다른 수질 분석 전문기관이 국내외 생수 22종의 8가지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실험에서도 미네랄과 생수 가격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브랜드질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여기 보면 뚜껑에 적힌 먹는 샘물 수질과 상관이 없다. 먹는 샘물 표시가 생수의 품질과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나도 아까 처음에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당연히 먹는 샘물이 좋겠지라고 생각했었잖아. 근데 이건 착각이고 오해다. 먹는 샘물 증명 표지 제도는 2000년 7월 도입됐는데 정부가 생수 판매량을 파악해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애당초 먹는 샘물이라는 표시 자체가 품질 인증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한 저렇게 증류수에다가 첨가를 한 혼합음료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연 두 부처가 사람이 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아까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가 흔히 되게 유명한 에비앙, 되게 비싼 물이지. 다산이 등 유명 생수에서 플라스틱 검출. 이게 2018년도 올해 3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조사 대상 9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생산 공정에서 들어간 듯. 에비앙, 다산이, 펠레그리노 뭐 이렇게 어렵다. 네실레, 푸얼라이프, 아쿠아피나 등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생수 대부분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도니아 뉴욕 주립대 미세 플라스틱 전문 연구원 세리 메이슨이 이끈 연구팀은 생수들이 플라스틱에 광범하게 오염되었다며 생산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AFP 통신과 BBC 방송이 15일 전화했다. 미국 비영리 매체 올브 미디어는 이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자, 세계 여러 곳곳에서 시판되는 생수 25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전체 조사 대상 생수 가운데 93%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됐대. 그래, 요즘 그때 내가 뭐 범고래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 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 기사를 보다가 범고래에 대해서 궁금해졌었거든. 근데 진짜 이제 플라스틱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구나. 거기에 검출된 플라스틱 조각들이 폴리프로필렌 및 나일론과 뚜껑으로 사용되는 페트였다. 생수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 가운데 65%는 플라스틱 파편들, 생수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 일부는 뚜껑에서 나온 것이며 생산 공정에 들어가기도 했을 것. 한 통의 생수병에서 최대 1만 개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왔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 나오지 않는 거를 찾아서 사야 먹어야겠다. 작은 플라스틱 통의 경우 더 많이 나와서 리터당 평균 325개가 검출됐다. 생수 생산 공장은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그치. 여기에 대한 규제가 이제 생겨야겠지. 시험을 할 수 있는 규격화된 방법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맥길 대학교에서는 생수 판매를 전면 중단. 이건 이제 나도 몰랐는데 1리터의 생수병을 제조하기 위해서 3리터의 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수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데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뽑히고 있다. 그래서 맥길 대학교라는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생수 판매를 중단하고 있대.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지 말자는 것에서.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는 이런 이게 이제 브리타 정수기라는 건데 수돗물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게 통인데 수돗물을 여기에 받아. 이 통 안에. 그리고 여기 필터가 껴져 있거든. 그러면 수돗물이 필터를 따라서 쫄쫄쫄쫄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물을 마시는 거야. 이거를 가정집에서는 생수를 사 먹는 것보다 이런 정수기, 간이용 정수기로 정수를 해 먹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외국 사람들 경우에는. 근데 우린 대부분 생수병에서 먹지. 특히 일반 가정집은 안 그런 가정이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인 그렇게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또 재미있는 뉴스를 발견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물을 사 먹기 시작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생수가 서울올림픽 때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대. 왜냐? 서울올림픽 당시에 외국 선수와 관람객들이 서울 수돗물의 안전성,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치?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철교화되어 있고 이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서울 수돗물의 안전성을 믿지 못할 것과 체질상 탈이 날 것을 우려해. 흔히 말하는 우리 물갈이라고 하지. 외국 여행 갔을 때 생수에 대한 법률을 일시적으로 제정하고 이건 잘했다. 이 기회에 잘 제정했네. 외국인에게만 판매를 했대. 모두 되게 신기하다. 이후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또 사라졌구나. 생수는 법률이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올림픽 기간만 법률을 만들었다가 올림픽이 폐막되고 나서 법률이 사라지면서 다시 종적을 감췄어. 하지만 생수 판매 업체들이 불리함을 제기, 생수를 다시 판매해달라고 소송하고 94년도에 생수 판매 금지 조치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침해한다. 행복 추구권에 반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부는 95년도에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해서 생수 판매를 합법화했대. 95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사 먹는 생수들은 나오게 된 거지. 젊은 층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 1인 가구들이 생수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고 2015년 기준 6,220억 규모. 와, 그치. 편의점에도 다양하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사 먹지. 이렇게 불과 20여 년 사이에 물 사정이 변하자 어르신들은 무슨 물 사 먹냐며 젊은 자녀들과 마찰이. 그치. 물을 왜 사 먹어? 돈 아깝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자, 먹는 샘물, 혼합음료 여기도 나오지. 먹는 샘물은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용용으로 제조한 물,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일반적인 생수. 혼합음료는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은 제품, 미네랄 성분이 없어.
미네랄 성분이 없대. 미네랄 성분 확정을 넣은 게 아니고 미네랄 성분 자체가 없다네. 현행법 먹는 샘물에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었지. 46개, 50개. 하지만 7, 8개 항목만 점검하면 돼. 혼혈분류는. 먹는 샘물과 마찬가지로 혼혈분류에 대해 여기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보내. 단 먹는 샘물 역시 악취와 불순물, 세균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전반적인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이외 생수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4가지 무기질 성분 함량이 표시되어 있으며 마그네슘 함량이 높을수록 쓴맛이 강하고 적을수록 단맛이 느껴진다. 아까 칼륨도 그렇다고 했지? 칼슘도. 먹는 샘물을 제조할 때 최소 여과 과정을 거치면 내추럴, 오존 살균 처리할 경우 미네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생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알아봤네. 먹는 샘물과 혼합 음료가 있고, 그래서 그 둘 중에서 그냥 자기가 마셔보고 물맛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먹으면 될 것 같아.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래, 오늘은 또 샘물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럼 안녕.